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김, 그리고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던 당신, 맞은편에 앉아있는 손주를 보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입안이 살짝 마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내 기억이 돌아오지만 그 찰나의 공백이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단순히 퍼즐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뇌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그저 기름진 견과류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 3 지방산, 특히 식물성 AL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막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70대 중반에도 책 내용을 줄줄 외우고 낯선 길도 척척 찾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도 집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죠. 차이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호두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매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사실 호두는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3알, 약 28지 정도가 가장 적당한 섭취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양은 충분한 오메가 3를 공급하면서도 과다 칼로리 섭취를 막아줍니다. 물론 호두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늦추는 데 있어 호두는 작은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를 매일 챙겨드는 습관이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뇌가 데이터를 잃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호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 알루아. 이런 경험 당신도 하신 적 있죠? 이는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신경세포 간 연결도 약해집니다. 이를 시냅스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시냅스는 마치 전깃줄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길입니다. 길이 끊기면 신호가 늦어지거나 전달되지 않죠. 또한 뇌세포 주변에는 미엘린이라는 절연체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미엘린은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엘린이 손상되고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초도 안 걸리던 반응이 2초, 3초로 길어지고 말하려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뇌혈관 건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작은 혈관이 막히면 미세한 뇌 손상이 쌓이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를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방법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뇌세포는 지방, 단백질, 항산화 물질을 재료로 매일매일 재생과 수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편의 위주의 식습관이 늘어나면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여기서 호두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메가 3가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 ALA는 뇌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시냅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 속 폴리페놀과 토코페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많이 봅니다. 같은 나이의 두 환자 중 한 분은 여전히 독서와 취미 생활을 즐기며 또렷한 대화를 나누지만 다른 한 분은 대화를 하다 중간에 주제를 잃고 질문을 반복합니다.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뇌에 필요한 영양을 얼마나 꾸준히 공급해 왔느냐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는 나이보다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잘 자고 얼마나 활동적인지가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점에서 하루사말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의 환경을 지켜주는 작지만 강력한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왜 오메가3와 기억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결고리를 잊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하면 많은 분들이 생선 기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풀은 생선에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세계에는 세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DHA, EPA, 그리고 ALA입니다. DHA와 EPA는 주로 해양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형태이고 ALA는 식물성 원료, 특히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ALA를 DHA와 EPA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환율이 100%는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는 뇌세포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뇌 속에서 DHA는 마치 건물의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오가도록 돕습니다. 만약 이 막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면 신호 전달 속도가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EPA는 뇌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되는데 EPA는 이 과정을 완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좋은 오메가3는 뇌세포 사이의 길을 넓히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도로 공사와 같습니다. 길이 잘 닦이면 차가 막히지 않고 정보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식단을 보면 오메가3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은 주일 2회 먹더라도 양이 적거나 튀기고 양념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됩니다. 게다가 일부 분들은 생선 비린내를 꺼리거나 치아 문제로 자주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호두가 빛을 발합니다. 호두 사말에는 약 2.5기의 ALA가 들어있어 매일 꾸준히 먹으면 뇌 건강에 필요한 오메가3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두 속 단백질과 미네랄 마그네슘, 칼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반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호두 섭취가 기억력 테스트 점수를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두가 매우 중요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식단은 없지만 매일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오늘 한 줌 호두를 먹는 것은 내일 더 또렷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90일간 호두를 먹으며 변화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희망의 사례입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김先성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본 뉴스 내용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지만 기억력 저하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대화를 하다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점검한 뒤 하루 3알 호두 섭취를 3개월 동안 실천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단, 그냥 무심코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었고 약속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기 전에 호두 3알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달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화하다가 단어가 금방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한참 생각하다가도 결국 못 떠올렸는데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신문 읽을 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몇 줄 읽다가 그냥 덮었거든요. 3달째,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물론 호두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함께 권해드린 뇌 건강 습관, 매일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호두 사말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의식이 되었고 그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先生의 90일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왜 3할2 황금 비율인지 그리고 왜 이 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3할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 3할 약 28전 평균적으로 180, 200kcal 정도의 열량을 제공합니다. 이 양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오메가 3 지방산이 들어있고 단백질 4기, 식이섬유 2지,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과다한 열량으로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균형점이 바로 3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호두는 약과 같습니다. 한 알은 부족하고 10알은 과합니다. 적정량이 몸을 살립니다. 왜 과하면 안 될까요? 첫째,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년층에게는 불필요한 칼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지방 섭취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 2알만 먹는다면 오메가 3화 항산화 성분의 섭취량이 충분치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안전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3할은 기억하기 쉽고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물과 함께 혹은 오후 간식 시간에 습관처럼 먹으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3알, 이를 뇌 비타민이라 생각하고 챙기세요. 물론 3할 규칙은 개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2알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활동량이 많다면 4알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3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3할을 일상 식단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질리지 않게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그냥 씹어 먹으니 금방 질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상 속에 스며드는 방식을 권합니다. 억지로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나 간식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와 함께하는 호두입니다. 뜨거운 현미죽이나 귀리죽 위에 부드럽게 부순 호두를 올려보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져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요거트에 호두를 곁들이면 상큼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아침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샐러드 토핑입니다. 신선한 채소, 올리브오일 드레싱 위에 살짝 볶은 호두를 올리면 씹는 맛과 풍미가 살아납니다. 채소에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을 호두가 채워주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 대체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호두 3알과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여 보세요. 혈당 변동이 완만해져 오후의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통 음식 응용입니다. 호두를 잘게 다져 김밥 속 재료로 넣거나 떡 속에 넣어 고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명절 송편이나 약과에도 호두를 넣으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소분하기를 추천합니다.
주말에 호두를 하루 분량씩 소포장해두면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이 훨씬 쉬워집니다. 호두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 시 냉동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으면 호두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이 없이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이 귀찮지 않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두를 먹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이것은 건강식품에서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수 1. 과다 섭취. 호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지만 지방은 어디까지나 열량이 높은 영양소입니다. 하루 3알 약 28기만으로도 180, 200kcal가 되기 때문에 무심코 한 줌씩 먹다 보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년층에게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수인 아이. 잘못된 보관.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산패가 진행된 호두는 특유의 쓴맛과 냄새가 나고 장기간 섭취 시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 시 냉동실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3. 소화 부담 무시.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 통째로 된 호두를 급하게 씹어 삼키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게 부수거나 분쇄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4. 단맛가미 제품 선택.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설탕 코팅 또는 카라멜 시럽이 묻은 호두는 맛은 좋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추가합니다. 이런 제품은 뇌 건강 식단이라기보다 간식에 가깝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두는 약처럼 드세요. 정해진 양, 올바른 방법, 그리고 좋은 품질. 다음 섹션에서는 호두와 다른 견과류들을 비교해보며 각각의 영양적 장단점과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가 뇌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다른 견과류에도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호두 대신 아몬드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 3, ALA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사말로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아몬드나 피스타치오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함량이 매우 높아 피부 건강과 항산화 효과에 강점이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항산화 작용은 도움이 되지만 오메가 3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간식으로 인기지만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고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 변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견과류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메가 3 함량은 호두보다 훨씬 적습니다. 결국 견과류 선택의 핵심은 목적입니다.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가 목표라면 호두가 최우선입니다. 피부관리와 전신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아몬드, 근육과 신경 기능 개선이 목표라면 캐슈넛, 눈 건강이 목적이라면 피스타치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합 섭취입니다. 매일 호두를 중심으로 하되 일주일에 2, 3번은 다른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호두 플러스 아몬드, 화목은 호두 플러스 피스타치오, 주말에는 호두 플러스 캐슈넛 조합처럼 바꿔 먹으면 질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어떻게 숙면을 돕고 그 숙면이 뇌 건강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면을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숙면은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 속에서는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깨어 있을 때 쌓인 노폐물과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호두가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고 수면 유도를 돕는 호르몬입니다. 물론 호두 속 멜라토닌 함량이 약품 수준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 뇌가 수면 중 회복하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숙면의 질이 향상되면 다음날 집중력과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호두 사말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저녁 루틴으로 만든 뒤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TV를 켜놓고 2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지만 지금은 책 몇 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잤다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시냅스 회복과 신경 전달 물질 재충전에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 섭취를 숙면을 돕는 저녁 습관과 결합시키면 뇌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와 함께 호두 사마를 먹고 TV 대신 독서나 가벼운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숙면뿐 아니라 운동이 호두와 만나 뇌 건강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가 뇌 건강의 연료라면 운동은 그 연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엔진입니다. 영양이 충분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높이고 신경세포의 성장 인자인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회로를 회복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주 3, 5회, 30분 이상 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여기에 호두 섭취를 병행하면 오메가3가 시냅스 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동안 운동이 새로운 시냅스 형성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해 호두는 뇌의 재료를, 운동은 그 재료를 활용하는 건축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실천을 권합니다. 1. 아침에 호두 사마를 먹고 20, 30분 가볍게 걷기. 2. 주 2,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물병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 병행. 3. 걷기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마무리. 68세 김先生도 이런 루틴을 지켰습니다. 호두 사말 플러스 아침 걷기 30분을 6개월간 이어간 결과 체중은 2kg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호두를 먹고 햇살 속을 걷는 시간이 하루의 활력을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운동 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호두 섭취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분명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 제약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섭취 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견과류 알레르기. 호두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경우 입안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호두나 다른 견과류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칼로리 조절이 필요한 경우 체중 감량이나 당뇨 관리 등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분들은 호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호두 사말은 약 180, 200kA로 다른 음식과 합쳐지면 하루 목표 칼로리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알로 줄이거나 다른 고열량 간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췌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두의 지방과 식이섬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 기능이 약한 경우 지방 소화가 어려워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나 일부 심혈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호두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하루 3알 호두가 1년 뒤 당신의 뇌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당신이 호두 3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씹어 삼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고 부드러운 질감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을 내일부터 다음 달, 내년까지 이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1개월 후 당신은 식탁에서 가족과 이야기할 때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뭐더라 하고 머뭇거리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함께하는 따뜻한 차 덕분에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오래 잠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걷기와 호두 습관이 만들어낸 안정된 혈압과 활력이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친구와의 대화도 더 즐겁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거울 속에는 여전히 세월의 주름이 있지만 눈빛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누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뇌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습관의 반복입니다. 하루 3알 호두는 그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내년 이맘때 당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매일의 선택이 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신다면 내일은 더 선명하고 더 행복하며 더 풍요로운 하루가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